저희는 각각 용돈을 2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스드메, 본식이랑 DVD 예약을 해서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지출 총 합계는 총 310... 안녕하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하는 독립여정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계부 영상을 들고 왔어요. 1월부터 이제 혼자 쓰는 가계부가 아닌 남자친구랑 함께 쓰는 공동 가계부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결혼 전부터 왜 돈 관리를 함께 하냐, 남자친구랑 제가 이제 서로한테 쓰는 불필요한 지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준비도 둘이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서로의 이제 자산이랑 소비 습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제 돈을 빨리 함께 모아야 경제적으로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공동 가계부 2월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우선 저희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어가지고 주말에만 만나고 있어요. 수입과 대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저축이랑 고정지출, 변동지출만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저축 카테고리는 크게 목적 통장이랑 투자로 나뉘어요. 목적 통장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통장인데 이제 비상금, 결혼 준비, 경조사, 연간 소비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으고 있고 나머지 통장에는 2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투자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대출금 위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은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인터넷비, 남자친구의 고정 부식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산은 지난달 사용료를 적었는데 지난달 대비 약 5,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었을 때 관리비가 총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올까봐 방 2개는 아예 보일러를 꺼놓고 거실이랑 안방만 23도에서 25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매달 20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음은 통신비예요. 남자친구는 아직 휴대폰 할부금도 남아있고 이번에 기프티콘을 구매했다고 해서 13만 1,2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알뜰통신 요금 사용으로 32,970원이 나왔어요. 보험비랑 구독, 용돈 비용은 예산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각각 용돈을 20만 원씩 받는데 제가 기존에 내고 있던 친구들 회비가 있어서 6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고정지출은 총 126만 384원으로 고정지출을 사용을 했어요. 다음은 변동지출입니다. 변동지출은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함께 써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카드 2개를 발급해가지고 서로 긁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차를 타고 다녀서 주유비가 있고 저는 대중교통을 주로 타고 다녀서 푸불교통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유비는 20만 2천원, 주차 4천원, 푸불교통 6만 4,500원으로 총 27만 원이 나왔어요. 예산보다는 7만 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확실히 차가 있으면 돈이 많이 나가요. 식비 예산의 경우 남자친구는 부식비가 15만 원씩 따로 나가고 이제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에 5만 원만 잡았고 저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하니까 하루에 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둘이 주말 데이트할 때 공동식비로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먹는 거 아끼지 말자 해가지고 예산을 잡긴 잡았는데 7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둘이서.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한 달 식비 사용액은 44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회사에서 점심 식비를 좀 지원을 해주셔서 많이 아낄 수 있었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대체적으로 해먹는 편이라서 식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그 대신 남자친구랑 둘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시켜 먹어서 26만 원을 썼고 그래서 총 44만 863원이 나갔어요. 생활용품은 이제 생활소모품, 가전, 가구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아이폰 XS를 이제 4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고 그리고 화장품이랑 텀블러를 구입을 해가지고 98,16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전, 가구는 이번에 믹서기랑 고데기를 구매하면서 37,500원이 나갔어요.
꾸민비는 이제 이번에 둘 다 머리를 했습니다. 저는 블로그 체험단 이용해가지고 할인을 받아서 이제 8만 원으로 이쁘게 파마를 했고요. 남자친구는 커트랑 다운펌 비용으로 3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민비 예산내로 119,000원을 사용했어요. 자기 개발, 문화 및 기타 비용은 따로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잡진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비상약이랑 치과 치료 비용으로 72,400원이 나왔고요. 변동 지출비는 총 이제 103만8,423원으로 예산보다 약 7만 원 정도 아꼈습니다. 다음은 목적 통장 사용 비용이에요. 이 변동 지출 비용으로 따로 잡지는 않았고 목적 통장 사용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가 이번에 부러져가지고 크라운 시술을 하게 됐어요. 그 비용으로 507,000원이 나갔고 결혼 비용은 스드메 본식이랑 DVD 예약을 해서 그 예약금으로 각 10만 원씩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총 310만 5,807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좀 적게 쓴 금액은 바로 저희 투자 통장으로 넣어서 저축을 했고요. 이 가계부를 보면서 이제 좀 느낀 점은 돈을 정말 많이 썼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권이 좀 달라서 이제 확실히 지출이 많긴 해요. 그래서 함께 새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가계부 열심히 써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가계부를 이제 혼자 쓰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쓰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계부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계부를 어떻게 쓰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 합의 보는데도 되게 길고 재미난 여정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아직도 이제 수정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면 이제 부부 가계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가계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저랑 함께 가계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